현재 임신 중인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달콤한 신혼은커녕 잔소리 가득한 찐 육아 일상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정말 손이 많이 가서 거의 딸 같거든요. 곧 태어날 아이도 딸인데 앞으로 혼자 이 두 딸을 키워야 할 생각에 막막합니다. 아내 육아하고 계신 남편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 가운데 앉아 계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가운데 앉아 계셨구나. 지금 그 옆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맨 끝에 함께 오신 분은 네, 같이 오신 분은 저희 장모님. 장모님을 모시고 장모님이 같이 왔어요. 좋은 훌륭한 사위네요. 네, 제가 꼭 오늘 같이 가셔야 된다. 좀 설득을 해서 좀 모시고 왔습니다. 가셔야 된다. 네, 가셔야 된다. 네. 그럼 언제 그 나의 아내가 좀 딸처럼 느껴지는지. 언제라고 물어보시면 뭐 24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인데. 이 집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다들 손톱 깎으실 때 10개 깎으시죠? 그럼요. 저는 20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의 손톱도 발톱도 제가 다 깎아줘요. 다 깎아줘요? 네. 발톱까지요? 그럼요. 그리고 아내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여름을 진짜 싫어해요. 왜요? 여름의 제철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거든요. 포도는 그냥 먹지 않아요. 설마. 까기만 하게요. 씨를 발라서 씨까지? 이렇게 이제 그릇에 모아주면은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는. 숟가락으로 퍼먹는. 애기들한테도 안 해줘요, 이거. 네, 근데 네. 네, 뭐 그렇고요. 네. 뭐 저희 집에서 3대 은닉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은닉 사건도 뭐 뭡니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첫 번째 은닉 사건은 그러니까 아내가 편식이 좀 있는 편이라서 채소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건 좀 먹자. 그래서 시금치를 좋아한대요. 시금치 무침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시금치 무침 해놓고 갔어요. 요거는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갔다 왔어요. 네. 왔는데 잘 먹었어요. 잘 먹네. 다음 날 그래서 또 해줬어요. 또 잘 해놨더라고. 잘 먹네. 잘 먹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그렇게 지나고 주말에 뭐 좀 또 요리하려고 냉동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냉동실 구석에 뭐 약간 까만 봉지가 있더라고요. 설마. 거기 보니까 그 시금치가 이렇게 다 뭉쳐져 있고. 안 먹고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맞아요. 넣어놓은 거죠. 또 은닉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건 진짜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제일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예. 그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몸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나 이런 게.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흠집 봤는데 손 뭐 이런데 막 좀 멍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추궁을 했죠. 처음에는 뭐 청소하다 부딪혔다 이러더니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내가 키가 좀 작은 편 155인데 네. 그 집에서 손 닿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서랍장이나 이런 게. 그 휴지를 감싸는 그 인테리어 소품 있잖아요. 휴지 그 각 휴지 감싸는 플라스틱 꽉 있잖아요. 하얀색이. 예. 그거를 그걸 받치고 밟고 올라갔다는 올라간다고요? 거예요. 그랬다가 넘어진 거예요. 임산부가. 근데 이제 임신 지금 6, 7개월 정도 됐는데 조심하셔야지. 너무 제가 그때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딸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안전이잖아.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애 다칠 수도 너 다치고 안 된다. 그랬더니 딸 키운다고 생각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아니 어머니 우리 사이가 그 따님이 흉 볼 때 엄청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거를 네네. 사이가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센통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궁금한 게 네.
남편분께서 얘기하신 그 3대 은닉 사건 네. 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저 나름의 네. 이유가 다 있기는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이제- 어떤?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뱃속의 아이도 행복한 건데 야, 이제 저는 야 이거 최고인데 이거 엄청난 방패인데. 그래서 제가 단 걸 먹으면 얘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를 생각한다고 뭐 시금치나 뭐 이런 것도 해주지만 또 내가 시금치를 먹으면 제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얘도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여동생이면 대가리를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단 걸 먹어서 임신 당뇨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임신 당뇨. 그래서 제가 임신 당뇨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때려 먹자. 단 거를. 어차피 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먹자 행복하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금치도 아니 근데 이상 논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담배도 계속 펴보고 어차피 그래도 우선은 정신 건강이 최고니까. 아이고 정신이- 말은 아직 입은 터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대가리를 그냥. 근데 또 제가 남편한테 뭐 포도씨를 발라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없겠지만 째려봤겠지. 이거 나 어떻게 그게 된 겁니까? 아니라- 네. 일단 포도를 씻어줬는데 안 먹어요. 네. 네. 그러고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있어요. 심리학 용어에 있으면 정서적 협박이라고 이 용어가 있어요. 우리 아내분 기억나세요? 저 얘기를 던진 거?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아이고 저라고 있네 정말. 아 나 정말 방치기한테 욕한 건 처음이네 나 진짜. 시시포 쪽에 엄마에 있는데. 아니 그 아내분 남편이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네. 성격은 밝으시네 또 아주 그냥. 네. 긍정주의자. 일단 여동생이면 네.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빠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아이도 가졌고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의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배우자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뇌로 인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내가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타인을 인식하는 부위가 있대요. 근데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대한대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오래 하셨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람 시계를 제가 맞추고 아침에 콤프로 그 시리얼 말아 먹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갔다가 비가 올 때 저는 제 인생에서는 비가 오면은 내가 우산을 안 챙겼으면 그냥 비 맞고 집에 가는 게 디폴트였는데 나중에 커서 대학교 돼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나왔다, 뭐 차 타고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당연한 거다라고. 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집에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안 계신데 나는 그냥 비 맞아야지. 내가 안 챙긴 잘못이지. 이런 생각.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갑자기 오늘 이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예민한 시절에 좀 목격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완전 독립을 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더 소원해지고 좀 대면대면해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내가 자라온 환경보다는 우리 아내가 자랐던 그 사랑 듬뿍 받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 좀 걱정이 되는 건 딸이 그렇게 컸는데 또 너무 아이같이 될까 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딸은
나 같은 남자를 못 만날까 봐. 그렇지. 아 인정.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시집까지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일단은 부모님이 이별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장모님이 아내한테 해주던 거 사실 나는 그런 세계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밥 해먹고 일어나고 비 맞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외로움도 감지해요. 내가 사랑을 안 받았는데 내가 외로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몸도 릴렉스가 잘 돼본 사람이 자기 승모근이 굳은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없는데 내가 목마른지 어떻게 알고 내가 굳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눈물 날 만큼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그 대우를 충분히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이 남자가. 따뜻한 시선도, 보살핌도. 근데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실 이 아내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거. 그냥 동네 형으로서 내가 만약에 그 살아온 시간을 봤다면 너무 잘 커서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 보통 그렇게 나이 먹으면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상실감을 줬는데 어쩌면 그 상실감을 장모님과 아내와 새로 생길 아이들로 더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샤인머스켓 먹을게.